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집중점검기획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로는 배달앱에서 시작해 시민 생활 플랫폼으로 확대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협약서를 보면 대구시가 운영업체를 대놓고 밀어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일방적으로 분리하거나 수상한 조항들이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터와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구축과 운영과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양측이 체결한 업무 협약서를 보면 특이한 점이 확인됩니다. 협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비스 사업자의 지위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구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입니다. 이건 충분히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내용은 관련 사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일방적으로 대구시에 불리한 조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상한 조항은 또 있습니다. 대구로 운영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대구시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조항을 만든 것입니다. 안전판을 만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운영회사가 대구로 플랫폼을 매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사람이라면 우선 매수권이라는 조항을 둘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업체는 언젠가는 이 사업을 매각을 할 것이고. 공공배달앱 대구로가 출범한 2021년 대구시는 이미 운영회사가 대구로 운영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신설법인의 대주주가 기존 운영회사인 경우 대구시의 사전 승인을 받고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공공배달앱 협약에는 없는 이례적인 특혜 조항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올해 시민생활 종합플랫폼 협약을 하면서 사전 승인 조항을 아예 없애고 시에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운영업체가 회사 지분을 매각하는데 법적인 걸림돌을 다 걷어낸 셈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와 인성데이터가 맺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 업무 협약은 회사의 지분 매각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 승인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사전에 통보만 하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규정, 그러니까 협약서의 어떤 그런 내용에도 명확히 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구로 운영사인 옛 인성데이터는 운영자가 되기 1년 전인 2020년 네이버와 매각 협상을 벌였고 지분 10%를 40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 분할로 같은 이름의 신설법인인 인성데이터에게 대구로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특정인에게 매각이 됐을 때 이익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업을 키울 때 대구시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큰판짜기라고 보입니다. 인성데이터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 자신들은 매각 의사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이버는 처음에 이제 수사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희들하고도 같이 하려고. 근데 그 뒤로 비즈니스적으로는 잘 안 엮여가지고 네이버가 이제 생각대로 투자했던 이유가 네이버 장보기 있지 않습니까? 장보기를 좀 활성화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대구시 관계자는 의혹에 대해 해명보다 취재진이 협약서를 확보한 경위를 묻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의 취재 거부 지시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협약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드린 적은 없지 싶은데. 네, 저희 취재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를 했고요. 네, 그거는 뭐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취재원보호를 위해서요. 대구로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수사 당국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경북에선 지난 집중호우로 2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게릴라성 폭우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포괄적인 재난 문자보다 지역 밀착형 대피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피 기준으로 삼는 강수량도 읍면별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 보도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은 12시부터입니다. 우리 마을에 자원봉사하러 나오신 분들과 마을 공지사항을 알리는 이장의 목소리가 방송을 타고 동네 구석구석에 전달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호우 당시처럼 모두가 잠든 새벽 시간대에 빗소리까지 새차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한 게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입니다. 방송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만 누르면 등록된 마을 주민 모두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테스트 방송입니다. 메시지 내용을 자동으로 읽어줍니다. 경상북도는 예천 등 10개 시군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했고 3년 안에 나머지 지자체에도 스마트 마을 방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방송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라고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단순히 대피하라는 안내가 아니라 현재 기상 상황과 대피가 시급한 마을을 구체적으로 지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인근이 영주시 봉연면인데 여기가 이제 소백산 줄기다 보니까 소백산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계곡이 깊어요. 그래서 그쪽에 비가 만약에 폭우가 쏟아져 버리면 한꺼번에 이게 몰려서 내려오니까 순식간에 대피 기준이 되는 강수량 수치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도내 읍면 사무소에는 강수량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예천군 감천 면사무소에 설치된 지자체 강우량계입니다. 실시간으로 내린 빗물이 이 물바지에 담겨 현재 강수량을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기상청 관측소는 시군당 한두 곳에 불과한 반면 지자체가 읍면별로 운영 중인 강수량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더 촘촘하게 기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7월 14일에 읍면 강수량계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2명이 실종된 예천군 감천면에는 이미 150mm가, 5명이 사망한 효자면에는 230mm가 넘는 비가 왔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산사태 경보 발령 기준인 하루 강수량 150mm를 이미 초과한 상태였지만 예천에 위치한 기상청 관측소 2곳의 관측치는 각각 141mm와 105mm에 불과했습니다. 산사태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하거나 아니면 계측할 수 있는 그런 강우량계, 강수량 장비가 있었음에도 활용이 전혀 되지 않았던 이런 시스템이 가장 뼈아픈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기상 관측지는 기상청 관측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재난 대비의 경우 지자체가 현장에서 생산하는 관측 자료까지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정부의 온열 질환 예방 가이드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는 보도해드렸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1시간마다 길게는 15분씩 휴식하도록 법으로 보호받는다지만 사업주 눈치에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폭염으로 숨막히는 산업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배현정 기자 취재했습니다. 법적으로 고열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우체국 집배원. 경주 우체국에서 일하는 원동훈 씨는 집배원 결혼으로 배달 구역이 한 곳 더 늘었습니다. 여름 겨울용 구분 없는 헬멧은 작업 3시간 만에 이미 땀으로 묵직해졌고 오토바이 엔진 열기가 다리로 바로 뿜어져 나와 땀띠 흉터가 곳곳에 생겼습니다. 3시간 넘게 일한 집배원 제복은 이렇게 땀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주의보나 경보 같은 폭염특보에는 고용노동부가 1시간마다 최대 15분씩 쉬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에 쉴 곳도 마땅치 않아 현실에선 권고사항은 무용지물입니다. 열기가 가득한 아스팔트 길에서 마시는 물 한 잔이 전부입니다. 2명이 안 나오는 상태라서 겸배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아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배달해야 4시, 4시 반 돼야 배달하고 끝마쳐서 우체국 귀국하면은 또 내일 구분 작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제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사정은 마찬가지. 포항제철소에서 지난주 땡볕에서 일하던 50대 작업자가 근육 경련으로 쓰러졌습니다.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가 직접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알게 모르게 옛날부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걱정을 하고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많다고 봅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질소탱크 하청 제작을 하는 정영수 씨도 에어컨이 나오는 컨테이너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은 폭염특보 없이는 점심시간 제외하고 하루 최대 1시간에 불과합니다. 작업 현장이 협소하고 들어갔다 옮기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또 잠깐 이렇게 쉬는 거 말고 길게는 쉬면 작업이 진행이 잘 됩니다. 민주노총 전국 플랜트 건설 노동조합 포항지부가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온열 증상 작업자는 5명. 노동 현장에 폭염 대책으로 내놓은 휴식 시간 보장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현장에까지 와닿기에 역부족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로봇이 실생활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요즘 민간 분야뿐 아니라 공공 분야에서도 로봇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구미시가 로봇 공무원을 임명했는데요. 아직은 사람과 비교해 한계가 뚜렷하지만 문서 배달과 청사 안내 등을 하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청사 2층 문서실 앞에 로봇이 서 있습니다. 직원이 문서를 넣자 문을 닫은 로봇은 어디론가 향합니다. 사무실 앞에 도착해 문서 받을 담당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로봇 주무관이 서류를 들고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수령해 주세요. 문서 배송을 맡은 이 로봇은 구미시 1호 로봇 주무관입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로봇 주무관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구미가 처음입니다. 기존 로봇과는 달리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부터 5층까지 옮겨 다니며 일합니다. 청사 안내와 홍보 기능만 하던 다른 행정관청 로봇과 비교해도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로봇 주무관은 청사 안내를 누비며 문서 배송 및 시정 홍보를 담당하며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민간 중심의 로봇 분야가 공공 분야로 확대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구미시가 도입한 로봇은 국내 서빙 로봇 업체가 구미의 로봇 완제품 제조업체와 협력해 만들었습니다. 청사 내에서 업무를 위해서 이제 많은 물건들을 날라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결제 서류를 가지고 결제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이 이제 전달을 함으로 해서 시간을 세이브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결제 서류를 들고 갔을 때 또 이제 어떤 결제에 대한 부담감? AI 기술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사람 대신 로봇이 이제는 행정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이 증가하고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해가 진 저녁에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수성못에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나가 있는데요. 지금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하경 캐스터, 해가 져도 여전히 더워 보입니다. 네, 많이 덥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에 나와 있는데요. 해가 졌지만 여전히 기온은 30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폭염에 지친 시민들도 밤낮에 더위를 피하려 이렇게 수성못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푹푹 찌는 장마가 이제 끝나자마자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일주일째 발효 중인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고요. 어제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찜통더위가 이어집니다. 목요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되고요.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35도를 넘나드는 찜통더위가 전망됩니다. 한편 대기도 불안정해 내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절기 입추를 앞두고 있지만 폭염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폭염 속 온열 질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일 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농작업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온열 질환에 대비해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수시로 드시고 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실내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말까지도 계속해서 35도 선을 넘나드는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열대야와 폭염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성못에서 기상캐스터 유하경이었습니다. 응급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이 추진됩니다.
대구시는 119 구급대가 전화로 의료기관의 수용을 문의했던 기존 방식에서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면 의료기관도 의무적으로 환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2026년까지 대구의료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키고 소아 응급의료 대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경북 영천시 화산면의 밭에서 7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은 39도였는데 소방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제 밤 8시 반쯤에도 경북 성주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소방청 통계 기준 지난 29일 이후 나흘간 경북에서만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 모든 작업장의 폭염 대책을 점검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습니다. 복사열이 축적해 다음 주부터는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며 특히 건설 작업장, 택배 분류 작업장 등에서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상 구간이고 무인 전철인 도시철도 3호선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며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6월에 도입한 안전보건 지킴이를 내년에는 지금의 10명보다 더 늘려 야외 작업장 감독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지방기상청이 대구 도심에서 특별 기상 관측에 나섭니다. 이달 한 달 동안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동성로와 수성모, 두류공원 등 도심 일대에서 이동식 관측 차량과 장비를 동원해 기상 관측을 합니다.